KF-21 전투기 태스크 시스템. 유럽 독일 언론 한국 신기술 집중 보도. KF-21 최대 9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멀티 조종석. 강구영 KAI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KAI의 글로벌 2050 비전을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FA-50을 단자화시킨 F-50 경전투기 개발 사업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블록 3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미래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FA-50 수출형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FA-50을 단자화시킨 모델을 개발하겠는 중장기 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KAI는 홍보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FA-50을 단자화시킨 수출형 모델 개발에 나서서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과거에 F-50으로 호칭되었던 단자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단자화시킬 경우에는 후방에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A-50 대비 임무 반경이 25% 향상된다고 합니다. F-21의 경우 기존 목표처럼 2028년까지 블록 2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 블록 3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KF-21 블록 3 사업은 본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KF-21의 미국의 F-35A 급과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KAI의 사장이 FA-50 수출형, 단자형 개발 사업을 발표했지만 실무자는 이것이 KAI가 나가야 할 장기 비전일 뿐, 현재 FA-50 단자형 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KAI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비전이란 것입니다. 그럼 한국 공군이 F-50 단자기에 관심을 표명했을까요? 한국 공군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전력 증강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KF-21을 추가로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FA-50 수출형, 단자형 개발 사업은 순수하게 해외 수출 시장을 노린 것이며 그 배경에는 FA-50의 성공적 수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중국의 갈등 외에 저가형 전투기 없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KAI가 독자적으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요? KAI는 공시를 통해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매출이 8.8%, 영업이익은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22년 매출이 2조 7,869억 원에 영업이익도 1,416억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F-21 개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실제 2030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의 기대가 아주 크며 장내 주력 전투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KF-21 개발 과정에 엄청난 결함이나 블록 3형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KAI가 2000년대 초반에 공개한 F-50 경전투기 개념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F-5의 F를 대체하고자 저렴한 경전투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T-50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이미 T-50을 단자화시킨 F-50급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KAI는 T-50을 기반으로 복자형 조종석을 단자형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기골과 주 날개를 보강의 연료 탑재량과 무장 탑재량 모두를 증가시킨 모델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공군도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문제는 단자형 모델은 사실상 새로운 기종에 가까워 개발비가 당시 기준으로 5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5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KAI의 전문가는 후방 조종석이 사라지는 것은 F, A-18A, B가 F, A-18E,
F 슈퍼호넷으로 개량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량 사항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 당시의 F-50 사업은 단자형 조종석 외에 보다 발전된 레이더와 임무 지원 체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등이 반영된 모델이기에 사실 5조 원의 개발비도 낮게 책정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KAI가 2000년대 초반에 발표한 T-50 계열 발전 로드맵입니다. F-50 경전투기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엄청난 개발비에 놀랐고 그 결과 F-50 대신에 TA-50을 일부 개량한 FA-50 모델 60대를 F-OA, B 대체용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FA-50 경전투기는 2011년 12월 양산 계약이 체결되어 2013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까지 60대 양산이 완료되었습니다. KAI는 2013년에 FA-50 총 60대를 1조 8,1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개발비를 제외한 기체의 순수한 생산 가격은 약 300억 원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TA-50과 FA-50은 구조면에서 이렇다 할 차이가 없어서 RWR, 레이저 경보기, 용 안테나가 슬랙과 수직 꼬리 날개 끝단 등에 장착되고 기수 상부에 잉크 16 데이터 링크용 안테나가 기체 하부에 체프, 플레어가 장착된 정도의 차이점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FA-50은 전투기인 만큼 보다 탐지거리가 개선된 EL, M2032 레이더가 장착되고 잉크 16용 MIDS 모뎀, 이스라엘 엘리스라 사제 SPS1000V, 5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CMDS, 체프, 플레어 투하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FA-50 경전투기입니다. 기체 구조와 기본 형상은 TA-50과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종석 체계도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T-50보다 대형화된 5X 7인치 다기능 다목적 디스플레이가 채용되었으며 새롭게 디지털 엔진 계기, 견고 등 고장을 대비한 백업 비행계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전에 대응해 조종사가 광증폭형 MVG, 야간용 나이트 비전 고글을 착용할 수 있도록 MVG에 맞추어 조종석의 광량을 제어할 수 있는 광량 조절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체를 손대지 않고 내부 전자장비 개조에만 총 4,081억 원이 소요된 만큼 기체를 다시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F-50형 개발에 5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를 통해 T-50과 FA-50 계열 전투기가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개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또한 KF-21 개발 과정과 신기술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KF-21 블록 3로 개량될 계획인지 KF-21 블록 3가 어떠한 성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2. 중호 남중국해 상공 공방, 위험한 행동, vs 연공 침범. 중국 전투기가 호주 감시기에 플레어, 미사일 회피용 물질을 발사하며 안전하지 못한 기동을 했다고 호주 측이 발표하자 중국은 호주 군용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맞받았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3일 중국 제-26 전투기가 11일 한낮 국제공역에 있던 PA 포세이돈 감시기에 30m 이내를 통과하면서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말스 장관은 중국 전투기가 분쟁 해역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말스 장관은 호주 감시기는 보통 8~9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데 비행기는 파손되지 않았고 승무원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호주 항공기가 중국의 허가 없이 시사군도, 파라셀 제도, 영공을 고의로 들어와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 시사군도는 중국 통제하에 있으나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5월 중국 J-10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호주의 MH-60R 시호크 헬리콥터의 조명탄을 발사해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호주는 중국 전투기가 비행 경로를 따라 조명탄을 발사했으며 이는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기동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호주 군용 헬리콥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한 것으로 대응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호주 국방부는 13일 별도 성명에서 중국 해군 기동단이 호주 북동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위함 헝냥, 구축함 준이, 보급선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이 호주 해상 접근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호주 측은 설명했다. 호주는 정권 교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부침을 겪는 가운데 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2022년 취임한 후에는 해빙을 맞았다는 시각이 많다.